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획서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곳곳에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에 나섰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야 공방이 거셌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국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상황인데 사실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두고도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극적 타결이 됐는데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자면요. 네. 애초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기류가 아주 강했었죠.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그리고 또 정부 조직 개편 안이 통과되어야지 되고 마침 어저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도 통과시켜야지 되는 급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그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필요성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극적 합의를 했다는 데서 좀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중용을 찾게 됐습니다. 네. 그 야3당 181명의 그 동의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발의가 이미 됐었습니다. 네. 여야 합의로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조사 대상 기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야당에 되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가족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거는 유족 거짓 없이 그날의 상황이 밝혀지고 정부 책임이라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유가족분의 한 명이 사망 진단서를 가져와서 시간 미상, 장소 미상 이런 사망 진단서를 받고 나서 그 울부짖음이 있었고 그 사망자가 158명이지만 중경상자도 196명이나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13만 명 이상의 또 군중들이 있었고 그것을 영상으로 본 전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엄중함과 정부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정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비하면 그 기관 한두 개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그것을 그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분노스럽고 아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그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저는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계획안에 보면은 그 조사 대상 기관은 위원회 의결로 계속 확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야 그 야당에 대한 계획안에서는 22개 기관이었는데 이제 16개 기관으로 줄었고 그 안에서 이제 대검찰청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의견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부만 하는지 전체를 하는지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그 비서실장이 와서 보고를 하느냐 경호처장이 오느냐 대검청장이 오느냐의 문제였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특정 부서들로 했기 때문에 해당 비서관이나 담당 부서장이 와서 그 기관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네, 상황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안 때문에 진짜 고육직책으로 받았지 이것을 사실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집권 여당이고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을 구태여 얘기할 필요 없이 시대전환의 조정환 시대전환의 잠깐만 조정훈 의원께서 네. 반대하셨어요. 야권 의원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분이 반대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특히
그 마약 수사까지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도뿐이 없다. 이런 걸 왜 하냐? 이것은 유가족에 대한 유가족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마약 수사를 반대하는 유가족이 어디냐. 그러면서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분의 발언이 굉장히 재밌는데 나는 비만 가면 여행만 가면 비가 와. 이러면은 여행 가면 갈 때마다 비가 올 수 있지만 여행을 갔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마약 수사도 있었고 그 용산 관저 이사도 앞두고 있었지만 그거와 이태원 참사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처럼 몰고 가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마치 이래요. 우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로 우리가 몸을 검색할 때 예컨대 위암이에요. 그러면 위를 검사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대장을 검사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정쟁이거든요. 특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으로 밀어붙여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그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에 공문을 보냈거나 어떠한 지시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천안함 사태 때 또 세월호 사태 때 민주당의 태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천안함 사태 때 민주당과 그 괴담이 많이 돌았죠. 미군이 뭐 충돌했다, 뭐 등등 별의별 괴담이 다 돌았고요. 세월호 때는 미 잠수함이 충돌했다. 김어준 씨까지 나서서 이러면서 국민을 갖다가 분노에 끌고 가고 천안함 사태를 그 엄중한 그 천안함 사고 때 문재인 정권 내내 조사를 하면서 1,000억 가까운 돈을 썼어요. 이래저래 직간접비 다 해서. 그래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직책이었었던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이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12월 2일까지 기간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았던 것이지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받았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한테 죄 지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보세요. 특검은 국정조사는 수사권도 없어요. 수사권도 없는데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예컨대 수사에 왜곡이 있었다. 또는 수사가 미진하다. 이럴 때 국정조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희는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탈출구다. 이렇게뿐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희가 1,000조의 부채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그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잘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오죽하면 그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각각 입법기관이지만 찬성 의견이 더 많았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안을 위해서 중용을 선택했으니 더 이상의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라 이 말씀을 네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정조사 진행 과정은 정쟁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럼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관계기관들도 타 기관들의 업무를 잘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협력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고 이번에 그 협력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책임은 어디에서 있는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정말 그 만나고 소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인터뷰를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원했던 관계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심리지원센터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심리 지원 연결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유가족들은 심리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가장 원하시는 거는 진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위로는 다른 유가족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국민적 트라우마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1호 사안이 되기를 간절히 네, 바랍니다. 네, 정말 저도 그렇게 바라요. 그리고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1대1로 지금 밀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곧 그 대책들이 나올 거고요. 이것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그 후속 조치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나왔을 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반드시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비대위원이시니까 이것에, 정말 많이 그리고 하실 저도,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주 책임자는 역시 서울시 경찰청 또 용산구청 등등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사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번만큼은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유가족을 또 2차 가해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재난에 관련한 여타 법의 상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네네. 사고 위험이 있을 때 관리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수습 지원 기구를 만들고 피해를 줄이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재난 총괄자는 행안부 장관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네.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도 안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재난기금을 예산 보통세 100분의 1로 해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고유 사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네. 저는 국회의 또 고유 사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게. 그래서 여야가 또 합의를 했고 이 부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합의가 된 만큼 정말 정쟁 없이 그럼요. 네. 좋은 대책을 만들어서 유가족도 위로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의 분들을 좀 만나보면 자녀들이 당연히 학교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오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돌아온 게 고맙고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다가 공포스러워진다라는 네. 지금 트라우마를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치권이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또 좋은 대책으로 대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이 유족들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좀 관련 내용을 마무리 짓고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이 잇따라 또 구속의 위기에 놓이면서 관련한 우려 역시 또 불거지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미 이제 영장 발부돼서 계좌 추적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증언만으로 특정인을 타깃으로 뭐 야당의 주장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증거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지금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그동안 탈탈 털어서 계좌가 너덜너덜해질 것 같다. 마음껏 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진행이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감사도 했었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수사도 증거 자료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진상 씨가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했는데 다시 그대로
구속영장 떨어져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진상 씨한테 총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그 유동규 씨가 경기도 그 성남 시청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주차 티켓이라든가 주차 시간, 또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 추적, 그리고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자 내역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입장은 지금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천화동인 1호가 누구냐, 그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미 김용, 정진상 두 분은 다 구속이 됐어요. 그냥 증언으로만 구속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연결성만 입증이 되면 사실 이 조사는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막바지로 치닫았다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 심사, 구속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풀려나느냐를 두고도 이게 또 향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구속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예상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세요? 초기 구속 자체가 증거 없이 불구속 수사를 해도 가능한데 신체를 구속해서 터리식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수사다, 보복 수사다라는 게 더 여론에 있어서 거기에 더 많은 그 응답을 하셨습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 적부심 청구서에 보면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성남시장이 승인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정점이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 같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 번복,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찔러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다. 이후에는 유동규 거다. 그 다음에 다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요렇게. 그 다음이 또 시장실 측. 이렇게 계속적인 진술 번복과 전원, 김만배한테 들었다. 이런 부분이어서 전원은 사실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없이 이렇게 검찰발 수사 피의 사실들이 거의 140건 이상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김용 구속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야당 탄압, 그리고 0.74%의 상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미 이제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다 진술하겠다고 하고요. 그 영장이 상당히 사실과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분들은 여론조사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수사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죠.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고 죄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바탕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치 수사다라는 게 더 무게가 있다는 거죠. 여론에서는. 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고요.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지금 이제 뭐 그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진술을 꽤 많이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이 틀리면 위증죄로 고발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고발하면 위증죄가 굉장히 큰 형사처벌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왜 고발을 안 하는지. 그리고 최측근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털어라 뭐 이런 것뿐이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얘 말이 바뀐 거 사실입니다. 그때 남욱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20억 달라고 했는데 8억 줬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찔려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뿐이 없었던 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 1위 후보였고 20억 정도 주면은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니까 후에 유동규 씨 등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씨가 김문기도 모른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분이나 극단적인 슬픈 선택도 했고 등등에 보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재명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 상당한 배신 행위를 보였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질 이유가 없다. 내 죄는 내만큼 받겠다. 지금 다 관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의 죄를 자기가 떠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당당하게 수사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대 측이 넓게는 100분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특히 수도권에 선거가 있는데 1년 5개월 후이면 선거인데 정말 이재명 당대표로 선거를 치를까? 그건 저는 의문이에요. 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죄로 고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이것이 부당하면 이재명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는 등 좀 강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이재명 대표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시기와 내용을 고민 중이다. 그래서 입장에 관련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들을 향해서 표명할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이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정책적 승인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방점이 찍혀야 될 부분이 그동안은 이제 개발이 민간 사업 개발 중심으로 되거나 아니면 공영 개발 하거나, 그런데 공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포기가 됐죠. 그러다가 민관 합작 개발을 통해서 성남시가 6천억 가까이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시의 예산으로 사용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의 승인에 대해서 마치 민간 사업 개발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그런 승인의 대가로 뭔가 불법적인 돈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게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의 부분들이 같이 좀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검찰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을- 이제 네.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50억 클럽 내지는 박영수 특검 관련한 지원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형평성 있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0억 클럽 저는 당연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정책적 판단,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행위까지도 사법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탄핵당하고 구속되셨죠. 이미 그것은, 그리고 박근혜 그 전 대통령께서는 제3자 뇌물법, 그래서 경제이익 공동체라는 그런 것으로 구속되시고 탄핵되셨어요. 지금 정치적 동지 관계를 저는 입증할 것이라고 봐요. 정책적 판단도 사법 대상 여부가 될지는 법리적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시 성남개발공사 산하의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는 50%의 지분과 플러스 딱 한 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1,800억 정도로 초과 이익을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단 7%를 갖고 있는 천화동인은 무려 4,040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설계를 정영학 씨가 하고 미리 사전에 논의를 했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거기에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장님의 당시의 결재 서류들이 저는 결정적인 입증 자료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성 네. 조사의 평가 보고서나 공모 지침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 합작 개발을 할 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 공모 지침서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었고요. 네. 평가 보고서는 이미 남욱이 갖고 있었죠. 네. 그리고 확정 금액으로 했던 거는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부동산 시세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민간이 돈을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은 성남시가 받아야 된다는 금액을 합의를 한 거고요.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들이 높아지니까 추가로 580억 정도를 더 환수하고 일공단 공원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성남시가 투자해야 될 사업에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추가로 환수해서 거기에 사용을 했죠. 그래서 김만배 씨가 법원 진술을 통해서 깡패, 공산당 뭐 이런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의 사실 관계들이 그동안 많이 드러났고 지금은 증거 없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될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전 증거는 뭐 당연히 증거 없이 어떻게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겠어요. 뭐 진짜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역할들이 굉장히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김만배, 남욱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대관 업무를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 측에 결재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로비가 그들의 주 업무였고 정영학 회계사는 그것으로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빼내기 위한 사업 설계를 했고요. 그 중간 심부름을 유동규가 한 것으로 지금 나와요. 당시에 성남시의 의회에서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미 그 사업 설계도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또 4가지의 시나리오가 벌써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해요. 예컨대 무슨 자회사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빼준다든가 뭐 등등 그 4가지 시나리오까지 나와서 그 이익 배당금을 426억 이익 배당금을 전달해 줄 방법까지도 치밀하게 얘기한 것에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 증언의 일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참 그러니까 김 비서관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승인을 해줬다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또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어찌됐든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서 잠깐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곧 입장 표명을 준비한다고 하셨고 이렇게 좀 당내에 분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들을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당내는 여러 가지 저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의 사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증거 없이 정치적인 어떤 주장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결집을 해야 되고 아까 나도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이 참 아쉬워요. 이미 그 친명계 뭐 7인방 등들 중에서도 등을 돌리는 입장을 바꾸는 분들이 이미 벌써 생기고 있는데 아니 사법적 판단을 해시태그를 동원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그건 이것을 자율적으로 호소해서 자율적으로 지지자들이 자율적이래도요.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겠다. 정치적으로 면죄를 받겠다. 아니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죄를 안 졌으면 정정당당하게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죠. 그것을 해시태그를 동원해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것을 정쟁화하는 거 이분은 참 역사에 큰 죄를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죄가 왜 이런 있으면 식의 죄를 발생을- 받지 네. 않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럼요. 현재는 네. 김용, 정진상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근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증거가 없었으면 두 분이 김용, 정진상 구속될 수가 없었고요. 어떻게 구속이 증거 없이 구속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게요. 어떠한 범죄 혐의자도 특히 정치인 경우 해시태그까지 동원해서 정치 지지자들을 모아갖고 나를 위해서 정치적 동지가 되어달라? 아니 왜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도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칫 이 엄중한 이태원 참사가 이재명 방패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까 봐 반대했었던 거예요.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가 걱정 안 하셔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진실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엎드려 사죄하면서 조사할 겁니다. 네. 참
방패로 삼을 일은 없고요. 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네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당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키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도 납품 단가 연동제 산자위에서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속 또 민생 사업들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납품 단가 연동제 이런 건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찬성하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해시태그 동원해서 그렇게 이번에 그 국정조사도 막 그 다 각 지구당별로 천막 쳐가서 치면서 뭐 서명을 뭐 100만 명을 받았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고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같이 하자고 네. 합의했는데 아니, 계속 왜냐면 반대를 하셨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래서 의석수가 저는 그건 정말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네. 단언하고 그래서 싶습니다. 의석수가 이미 야당만으로도 국정조사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당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서명을 받아서 100만을 받고요. 그리고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 촛불 집회의 무대에까지 올라가서 7분이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 사냥을 했다. 이런 식의 정치 구호를 남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인간 사냥을 했다는 팻말을 들고 그 위에 민주당이 현재 입법기관인 현재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올라가서 공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국정농단입니다. 부탁한데 수사는 수사대로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참사대로 정말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건 무관한 네, 사안입니다. 이 참사가 생겼을 때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가 했던 발언들이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들은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임무를 이미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인터뷰 발언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생긴 거고 저는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요. 정말 무관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아니죠. 네. 참사와 네, 네. 야당의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네. 거고요. 제가 정말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협조를 잘 그래주세요. 해주시고 네. 정말 저는 국힘에서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만찬에서 만나시잖아요. 네, 네. 그 안건에 당연히 국정조사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행안부 장관의 파면과 여러 가지 뭐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건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라고 지시를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를 많이 독려해 주신 안건을 우리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동일한 입장도 이렇게 저렇게 비대위원들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벌써 대통령께서 잘 아시다시피 112, 119 신고가 나왔을 적에도 선제적으로 국민들께 다 알려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고 대통령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법치 국가이니까 그 지금 검수안박 이후에 저희가 정부 조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지휘관계 또 취한의 최고 책임자에 관해서는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다 진행이 되고요.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당의 윤리위에 회부돼서 오늘 윤리위에 저희가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그 조치 여부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는 정말 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인간 사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어요. 대통령을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이태원의 참사 희생자들이 사냥된 재물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거기 현직
국회의원들이 올라가서 그것도 초선 의원도 쭉 데리고 올라가서 안민석 의원이요. 안민석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그 최순실이가 300조를 해외에 숨겨냈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천에 목매달려 있는 초선 의원들 쭉 데리고 올라가서 도대체 이런 식의 정쟁이 국가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제가 오늘 정말 잘 만났는데요. 아니 저는 정말, 제가 정말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건데, 뭐 네, 이래라 저래라 네. 할 수 있는 상황도 네. 아니고요. 저는 왜 그 촛불 집회가 이렇게 매주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 총책임자는 정부 여당이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고 그 원인과 관련해서 잘 판단하고 그런 일이 네.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지율 관리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